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굉장히 또 역시 중요한 소재인데, 무리 함수에서의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은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근의 개수, 해의 개수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친구들 이 식에서 예를 들면 y 콜 루트 x 플러스 1과 y 콜 x 플러스 m이 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그러면 가장 오류가 나오는 풀이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실근이니까 어떻게 그냥 제곱을 해서 판별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콜 0 여기에서 이 식에서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두 실근인데 여기서 제곱해서 이 2차식의 두 실근이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 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요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교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이 됐기 때문에 변형된 식에서의 두 실근을 찾은 것이지 원래의 함수의 이 교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값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y 콜 루트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직선은 x 플러스 1. 자, 이 직선은 해석을 하면 다시 한번 자, 요런 형태하고 요런 형태 구분해 줘야 되죠. 자, 위는 고정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1인 그러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움직이는, 얘는 고정점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그래프고,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m이 x나 y에 지금 곱해져 있는, 즉 x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정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정점이 얼마다?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는 거, 빵빵해서 0,1을 지나는 거. 그러니까 얘는 0,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된다는 거. 이 차이 구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본 지식을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 있고 꽁타리가 그 다음에 0,1을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무리함수가 될 거고, 자, y 꼴 x 플러스 m이 있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x 플러스 m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렇게 접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1 꽁타리를 지나고 이러한 직선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직선의 위치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학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경계 체크를 하지를 못하면 수학에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경계를 통해서 크냐 작냐 같은 값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찾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경계가 되는데 어디를 먼저 체크해 볼까요? 요 2번 경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접할 때. 그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접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m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루트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m에 대해서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의 x가 될 거고요. 플러스 m제곱에 2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경계는 뭐 할 때? 그렇죠. 접할 때 값을 찾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의 개수 판단하지 않고요. 자, 판별식을 해보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따라서 요 값이 0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따라서 m은 얼마다? 그렇죠. 4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m 값이 4분의 5가 될 때 2번과 같은 케이스에 즉 접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m에 대한 상태가 접하는 상태 m은 이제 계산해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계를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3번에 대한 경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3번.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쉽죠. 어디 꽁타리인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요 경우에 m 값이 얼마인지.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에서 이 직선이 y 콜 x 플러스 m이 돼서 여기에서 0, 마이너스 이렇게 0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m 이렇게 따라서 m이 얼마다? 그렇죠.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경계에 해당되는 m은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만나지 않는다. 자, 1번. 자, 여기 1번, 2번, 3번으로 할게요. 자, 1번 만나지 않는다. 자, 만나지 않는다. 경계가 어디가 되냐면 2번을 경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요 아래쪽으로는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이 m에 대한 부분은 m은 4분의 5보다는 크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때는 m이 얼마다? 그렇죠. 4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지금 여기는 지금 꽁타리하고 여기서 두 개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한 군데서만 만나니까 그 경계에 해당되는 m값이 1이었는데 1보다 어떻게 작다.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접하는 부분에서 하나를 만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개를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m의 범위가 4분의 5, 경계에 해당되는 4분의 5보다는 작고 이 꽁타리를 지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때는 등호를 경계에서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케이스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랬던 부분들 차이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 지금 여기에서 제곱을 해서 이러한 식이 되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게 되면 어떤 범위가 나타나냐면 여기도 포함을 하는 그런 범위가 돼요. 실제로 이 범위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실제로 계산해보면 m값이 여기서는 4분의 5보다는 어떻게 한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자, 그건 뭐 여기서 했던 판별식으로 해서 여기 0보다 작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의 범위를 했을 때는 4분의 5보다 작은 부분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쪽으로 더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에서는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실근 조건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 아래쪽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이 그냥 단순히 판별식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제한시키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두실근이라고 해서 식으로 판별식만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무리함수 이런 식에서 유리함수에서의 어떤 직선과의 교점의 계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뭘 이용을 한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면서 경계를 찾아가면서 해석을 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러한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래프의 어떤 특징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다른 형태의 앞에서 그려보고 연습을 했던 그런 다른 형태의 무리함수와 이런 직선의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분리하는 걸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도 익숙지 않고 이 교점의 개수 다루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래프를 역시 또 그려야 되겠네요. 자, 앞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그래도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 이퀄 루트 2x가 됐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 0보다 작을 때는 y 이퀄 0이 됐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꽁타리는 원점이 될 거고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수 쪽에서는 0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의 형태가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경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접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꺾이는 부분에서 여기가 또 경계가 될 거고, 이러한 식으로. 자, 그래서 중요한 경계가 지금 1번과 어디냐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지금 y equal 루트 2x하고 y equal x 플러스 k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식이 어떻게 만날 때, 그렇죠, 접할 때 그때 k 값이 도대체 뭐가 될까, 경계가 되는 k 값이 뭐가 될까를 먼저 찾아보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곱을 하면 제곱 플러스 2배의 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가 되고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짝수니까 4분의 d를 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때의 값이 얼마다?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그렇죠.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경계는 하나 찾았고요. 자, 또 하나의 꽁탈이 어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꽁탈인 원점 0,0을 지날 때네요. 그러니까 k가 돼서 따라서 k는 얼마다? 그렇죠. 0이 되겠네요. 자, 이제 경계 다 찾았어요. 자,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한 점에서 만난다. 첫 번째 한 점.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k의 범위. 자, 여기는 아까하고 다르게 왼쪽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는 지금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 값보다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k 값이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경계에 포함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이쪽도 지금 한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2번 경계의 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니까 이거 또는 k는 뭐보다? 그렇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점. 자,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경계에 해당되는 1번 경계가 딱 접하면서 여기하고 해서 두 군데가 지금 만나겠네요. 그러니까 k 값이 얼마다? 그렇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지금 2번 경계도 여기와 여기에서 두 군데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 값이 0일 때도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점. 자, 이번에는 세 점도 있어요. 자, 세 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남은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어디가 남은 부분이냐면 1번과 2번 사이가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가 세 군데에서 만나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k는 어디? 2분의 1하고 0 사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쉽게 오류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혹시 빈 곳이 있는지 그 부분,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점, 두 점, 세 점은 겹치지 않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갖다 해보면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0이 들어가 있고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분의 1 포함하고, 그죠? 그래서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시는 게 정답을 찾아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니까 학생들 그냥 값 계산하고 맞겠지 하지 말고 끝까지 정답이 나올 수 있게끔 빈틈이 있는지 혹시라도 겹치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소재로 무리함수에서의 부등식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보다는 뭘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 이런 부분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먼저 그래프하고 같이 곁들이면서, 즉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주어져 있는 이러한 식을 제곱을 하고 해서 부등식을 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함수 쪽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항상 해석한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에서는 부등식을 어떻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루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 가운데에 지금 유리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무리함수는 꽁타리 0,a를 꽁타리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무리함수는 0,b가 지금 꽁타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유리함수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x-1분의 x 플러스 4, 2x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가 이렇게 쪼개질 거고, 요게 항상 x를 이렇게 될 때는 이 상수, 개수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직접 나눠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4가 나오게끔 하게 되면 6이 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따라서 기준이 되는 점근선은 x 이퀄 1, y 이퀄 2가 된다는 것까지 분석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지금 1, 2, 3, 4에서 3하고 4 요 부분만 지금 다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유리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x가 1이 되는 요 상태니까 여기가 되고 기준선이, 그 다음에 y의 값이 지금 2가 되니까 지금 이쪽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최고창이 있죠. 최고창이, 그 다음에 이 분자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니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대략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략.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을 집중을 할 텐데,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3하고 4 부분. 이 부분만 지금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무리함수를 그리면서 이제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y 이퀄 루트 3x 플러스 b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꽁타리가 0,b인데 b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략 한 이 정도 있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보다 이쪽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그림이 어느 쪽으로 그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에서 3하고 4에서 이것이 더 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더 내려와도 되겠네요. 좀 더 여유가 있네. 근데 경계, 역시 경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경계, 수학에서. 자, 경계 3, 어디를 지날 때? 그쵸. 3,5를 지날 때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그때 b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무리함수에서 5는 루트의 3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b는 얼마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b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b의 값은 요 2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b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때는 지금 경계만 찾은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꽁탈이 0,a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그럼 이제 경계가 되는 데는 그림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날 때, 즉 자, 경계가 되는 점 4, 얼마를 지날 때 4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저 무리함수 y 이퀄 루트 3x 플러스 a라고 하는 값이 4. 그래서 2 루트 3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경계값을 찾았으니까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4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째로 역함수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소재를 다루도록 할게요.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역함수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리함수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역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꼭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 관련해서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그냥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역함수를 해석하는 부분들, 자,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두 번째를 조금 추천을 하는 바예요. 근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의 어떤 방향의 어떤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함수가 주어지면 그래프하고 같이 해석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그리면서 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요 fx의 상태를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꽁탈이 무리함수니까 2,5가 될 거고, 위에 있는 식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도 역시 2,5가 되겠네요. 꽁탈이는 지금 동일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가 2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2를 기점으로 해서 꽁탈이가 둘 다 2,5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대략 5를 한 이 정도로 찍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작은 쪽, 자, 2보다 작은 쪽, 이 왼쪽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지금 X쪽도 지금 마이너스고 지금 루트 앞에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왼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꽁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2보다 작을 때 구멍을 뚫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큰 하트인데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고 꽁타리는 동일한 상태고 지금 이 루트 앞에 있는 x가 양수고 루트 앞에도 양수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당연히 역함수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f 인버스의 3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자, 요 값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k라고 놓을 거고요. 그러면 fk라고 하는 부분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역함수의 성질, 요 값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요 부분은 앞에서 역함수 함수 단원에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 부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값이 3이 되는 이쪽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 요 절편의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3의 위치를 대략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5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것은 3보다는 조금 큰 값이 되니까 3이 대략 한 요 정도에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에 위치에 해당되는 이 k 값이 존재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서 한번 계산만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지금 요 식에 빨간색이 지금 2보다 작은 함수니까 요 값에 플러스 5가 3이 되는 그런 값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따라서 k 값은 이렇게 플러스로 바꾸고 제곱해서 2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역함수의 값이 a가 되도록 a의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찾는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식은 f 인버스에 합성을 한 거예요. 인버스 이렇게 a를. 자, 성질을 조금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요 값에 대해서 f 인버스 a가 f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지금 앞에서 했던 요거하고 동일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인버스에 대해서 또 지금 이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값은 f의 f1 요렇게 f로 합성을 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f1 값을 반복적으로 해서 합성을 해서 나온 값이 a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어떤 함수를 사용할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1이 여기에 있으니까 붉은색 2보다 작은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f1 값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5가 돼서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 값이 4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값은 f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4가 되니까 어느 쪽?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요 파란색, 요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함수 값을 집어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써보면 y 이퀄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a의 값은 4 넣으면 8에서 4 빼니까 2 더하기 5니까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y 이퀄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1과 x 이퀄 루트 y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지면 두 개의 함수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데, 구조가 지금 동일하고 x와 y가 지금 밖에 있는 상태니까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는 y 이퀄 x의 대칭인, 즉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돼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x하고 y가 이렇게 밖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져와서 생각한다? 그렇죠. y 이퀄 x를 가져와서 이 y 이퀄 x와 y 이퀄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 그죠?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 y 이퀄 x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선하고 x, 그 다음에 꽁탈이 1,1이라고 하는 점, 1,1이라고 하는 요 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꽁탈이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가 생기겠네요. 한 점의 교점은 1,1이고 나머지 하나의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역함수, 실제로 이 둘 사이에 어떤 교점을 찾는 게 아니고 관계가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y 이퀄 x하고의 교점하고 같다는 그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교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루트 x-1 플러스 1이 x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변으로 넘기고 제곱을 하게 되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돼서 결과적으로 x의 좌표는 얼마다? 2라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이 2가 돼서 결과적으로 교점의 좌표는 1,1과 그렇죠, 2,2가 되니까 따라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fx와 gx 2차 함수와 무리함수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기 위한 k범위 찾는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단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부분에서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항상 수학에서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y 이퀄 지금 4x의 제곱 플러스 k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태에서 자, 판단을 해보면 자, y 이퀄 x의 대칭이 되는 역함수를 먼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4y 제곱 플러스 k. 그래서 따라서 y는 2분의 1의 루트 x 마이너스 k가 된다. 그죠? 이쪽으로 넘겨서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x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따지니까 이 부분이 바로 gx가 되네요. 그러니까 fx와 gx가 fx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역함수하고의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역함수가 등장을 하니까 역시 y 이퀄 x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준이 되는 이 직선을 그려주면 좀 더 이해하기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k 값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0,k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요 무리함수의 꽁타리는 k,0이 되는 거니까 같은 거리에 k 값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체크를 하니까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이 부분이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안 만나니까 조금 더 k 값을 왼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접하는 상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될 때가 이제 비로소 하나의 값에서 만나겠네요. 그죠? 그 경계를 일단 찾아볼게요. 자, 경계를 찾는다고 해서 두 개의 함수가 접한다고 해서 두 개의 함수를 하는 게 아니라 y 이퀄 4x의 제곱 플러스 k와 y 이퀄 x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접하는 k 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퀄 0이다. 이렇게 판별식을 해보면 1 마이너스 16k가 0이다. 이렇게. 따라서 k 값이 얼마다? 그렇죠. 16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의 값이 지금 1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이 함수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그죠? 요렇게 됐을 때 하고 이차함수가 요런 식으로 돼서 요렇게 됐을 때가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 k의 값은 어디까지만 가야 된다? 따라서 k는 16분의 1에서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 있을 때에는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아시겠죠?